저 푸른 초원 위에 라디오를 한 대 끼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김동대 뉴스업 듣고 싶어 10월에 시작했어 11월에 입소문 나 12월에 상을 타고 1월에는 확대 개편 김종대 뉴스업. 김종대의 뉴스업 1월 14일 목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은행털이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조절할 능력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코로나 바이러스 개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4491님, 치료제에 대한 내용 어렵긴 하지만 메모하며 듣다 보니 이해가 되네요.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믿을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내용이 어려운데요. 정말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유, 또 우리 또 이제는 자연과학도 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어서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기준 아웃, 기분 아웃, 기운 아웃. 김종대의 뉴스 아웃.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김종대의 뉴스 엄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네,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주 추위에 한동안 시달리다가 오늘 나오니까 어떤 봄날 같은 나른함까지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예. 내일 또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좀 예. 이 주말에는 좀 이렇게 좋은 날씨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비 온답니까? 네. 아, 참. 아유, 또 비가 와도 또 더불어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자, 법으로 막았으니 법으로 보상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 민주당이 지금 법안을 준비를 한다는데 예.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많이 본 그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이분들의 이제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로 이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이제 추진한다고 하는데 예. 그동안은 이제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회성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예산에서 네. 이제 지원해주는 형태였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방역 때문에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아서 손해를 봤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하자. 예. 법률적인 보상을 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동안 이제 방역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막아왔던 거를 구체적으로 법적 보상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면은 이제 17일이 거리두기와 네. 그 모임 집합 금지 이런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발표가 있는 날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예. 수도권이 2.5단계, 지역 같은 경우 2단계의 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일단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유지가 된다. 네,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이제 집합 금지에 대해서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16일에 발표가 될 텐데 지금은 우리가 정점에 있던 시절에 비하면 한 일일 확진자가 400에서 500명 정도로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긴 한데 네. 지난해 1차, 2차 유행 때랑 비교하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방역 당국에서 특히 우려하는 거는 이게 이제 특정한 어떤 집단에서만 유행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 네. 감염이 일어나다 보니까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다. 네.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 거리두기를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이나 이런 어떤 다중이용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제 피해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 예.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장치를 좀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준이 뭐가 될 거냐 하는 게 좀 문제인데 결국은 영업 제한에 따른 이제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네. 얼마만큼 지원을 할지 이런 게 이제 법에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외국에선 다 활성화돼 있는 제도예요. 그렇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문을 닫는 업장에 대해서는 매일 6만 엔 정도까지 최대 지원을 한다. 매일 60만 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죠. 독일 같은 경우도 영업 지원에 관한 영업 비용 관련해 가지고 한 90%까지도 이제 90%까지 그런 지원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영업 제한을 한 만큼 그 시간만큼 최저 임금으로 임금 계산해 가지고 이제 보상을 하고 추가로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네. 이게 지금 법안 발의 형태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번에도 뭐 말만 꺼내다 말지 실제로 네. 실행이 될지 아주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는 뭐 부분입니다. 여야가 둘 다 이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히 이제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월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좋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또 탄핵입니다. 또 탄핵.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예. 그 미국 하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이 예.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됐어요. 하원에서. 그렇습니다. 찬성이 232표, 반대가 네. 197표인데 공화당에서 10표가 이탈한 표가 나왔습니다. 예. 적지는 않은 표지만 그렇다고 아주 많지도 않은. 그렇기 때문에 하원에서 탄핵안을 가결해도 이게 상원으로 넘어갔을 때 과연 실제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예.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은 상원이 워낙 이제 팽팽한 상황이 50대 50이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이제 부통령이 진다고 하더라도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원에서 가결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예. 최근 분위기를 보니까 예. 정치적인 이유가 이 연동이 되면서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정치적 이유, 요게 중요한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디서부터 지금 추적을 해봐야 되느냐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예. 강경하게 이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하원은 미국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초당적으로 보여줬다. 자, 초당적 방식으로 보여줬다면서 은근슬쩍 공화당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아하. 띄워넣기 해서 우리 서로 지금 합의해가지고 통과시킨 거예요. 예. 라는 식의 운을 띄웠고 예. 어쨌든 이게 이제 퇴임 후에 탄핵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19일에 상원을 소집하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예. 20일에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니까 예. 퇴임한 이후에 탄핵안에 대한 이 의견을 묻게 됩니다. 상원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정치적 탄핵이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이 선택은 뭐로 되느냐? 공화당이 앞으로 예.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공화당 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게 될지 추후에 대통령으로 또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말지를 결정하는 탄핵 표결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2024년 대선을 향한 지금 그 정치 판짜기예요. 아, 그렇죠. 예, 공화당 지지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2024년 대통령 후보로 누굴 선호하느냐에 아직도 트럼프가 압도적 1위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지금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겠다. 네. 예, 이런 탄핵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돼서 파면이 되려면 예. 17표의 공화당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만약에 찬성 쪽으로 의견을 돌리면서 네. 표를 끌어오는 운동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긴다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민주당 쪽에서 좀 밀어붙이고 있는 예. 그런 이제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탄핵 사태, 우리도 4년 전, 벌써 5년 전이네요, 횟수로는. 네. 예, 그 당시에도 우리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새누리당이 얼마나 넘어오느냐. 그러니까요. 오늘 사실 그 하원에서 표결된 이후의 풍경을 보니까 예.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게 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했었던 발언도 예.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정문을 낭독하는 내용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었고 예, 탄핵이 찬성안으로 이제 가결이 되는 순간에도 네. 그 당시에 우리도 5년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예. 뭐 환호를 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그런 거 없이 이제 조용히 침묵을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미국 민주당의 의원들도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그게 더 결기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잠시 후 정대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킹마우스와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자, 오늘 킹마우스 또 어떤 검색어 골라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밀고 싶은 검색어는 코로나를 졸업.
코로나를 졸업. 아니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네. 예 어떻게 졸업한다고? 저는 이제 제발 졸업하고 싶어가지고 예. 이게 이제 요즘이 사실은 초중등 학교들의 이제 졸업 시즌입니다. 예. 근데 이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예. 사람이 많이 모여서 대규모의 졸업식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온라인 졸업식을 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강당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뭐 인사도 하고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이런 졸업식을 못 하고 음흠. 화상 프로그램으로 네. 졸업식을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학생들 개별적으로 교실에 와가지고 이제 졸업장도 받아가고 졸업 앨범도 받아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친구들 자주 못 만나고 예. 선생님하고 얼굴 맞대고 수업한 경우가 굉장히 적어졌는데 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학교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축하하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예. 이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운동장에 예. 축 졸업이라는 문구를 크게 써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걸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예. 오늘 온라인에서 좀 화제가 됐는데 좀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사진을 아마 제작진에 띄워주시면 요겁니다. 예. 이렇게 하얀 그 운동장에 축 졸업이라고. 어허. 저 크게 쓰신. 운동장입니까? 네, 운동장에 오. 굉장히 큰 글씨로 저게 박혀 있어서 예. 이제 드론으로 촬영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저런 걸 해야 될 정도로 지금 학생들의 졸업식이 굉장히 다른 풍경이 되어버렸다라는 예.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아하. 그러다 보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졸업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코로나를 졸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어떻게든 우리가 코로나를 졸업해서 내년에는 저 축 졸업 문구를 예. 이 방역본부의 그 브리핑 룸 그 저 뒷벽에다가 붙여놓고 코로나 예. 축 졸업을 붙여놓고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저 사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 졸업식 때, 네.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 때 많이 울었거든요. 아, 네네. 예, 그때 분위기가 생각이 나요. 네, 그 선생님의 이제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혹시 오늘 뉴스업 제작진에서는 어떤 또 검색어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 제작진의 검색어는 사람 살린 라디오. 아, 사람 살려 할 때 그 사람 살리는. 예, 사람을 살린 네. 라디오입니다. 뭐 저희 방송도 라디오입니다만은 이게 다른 방송인데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우리 청취자분들 레인보우나 유튜브 우물정 1212 문자 많이 보내시잖아요. 방송 들으면서 느낀 점, 오늘 뭘 드셨는지, 날씨는 어땠는지 여러 목소리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자, 그런데 대전 교통방송의 심야 라디오 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신청한다. 이렇게 문자를 남긴 한 청취자.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담당 PD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한 노래가 비지스의 홀리데이입니다.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싸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초기 밝은 PD가 청취자한테 30분 후 노래를 틀어주겠다고 답을 보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위치 끝에 위치 추적해보니까 찾았어요. 의식을 잃은 그 청취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자였지만 심상치 않게 여긴 PD가 이건 뭔가 있다 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 신속한 조치. 자, 이제 사람 살린 라디오 뜻 이해하시겠죠? 네네. 예, 바로 이런 겁니다. 김종대 그러니까, 뉴스업도 누군가에게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의미 있게 이렇게 본 뉴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바깥의 PD들도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이런 주역들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의 검색어 사람 살린 라디오 추천합니다. 임경빈 작가와 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중 무엇이 미래를 위해 좋을지 우물정 1212로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유튜브 레인보우로 댓글 많이 보내주세요. 종대 발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을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드려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샵 1212로 문자 보내주세요. 레인보우 유튜브로는 무료인 거 아니니?
예, 들으신 노래 안치환의 오늘이 좋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바로 그 아까 그 살아나신 분, 방송사 PD가 손을 써 살아나신 분, 그분이 다시 라디오에 신청한 노래입니다. 예. 아유, 참 오늘 가슴이 뭉클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로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1등 검색어 정말 오늘 막상막하였습니다. 오늘의 검색어는 사람 살린 라디오 제작진 축하드립니다. 0147님, 우리 모두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면 좋겠어요. 사연도 남겨주셨습니다.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 키트 받으실 당첨자 0147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212로 버섯 키트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킹마우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